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기관의 눈으로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 공무원연금 CIO 이창훈 자금운용 단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는 좀 주춤했던 것 같지만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파죽지세인데요. 최근에 이런 급상승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장님? 이제 제가 보기엔 뭐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동학개미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든 그 당선 이후에는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선진국 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빅스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빅스가 거의 그 20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로 보면은 위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 기조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장 내에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들이 뭐 반도체,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철강, 뭐 화학, 뭐 없는 게 없는 것처럼 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제 그게 아마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상 과거에도 쌌지만 여전히 싸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팔다가 지금 뭐 다시 사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K방역 내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 산업에 골고루 걸쳐서 세계 1, 2등 하는 회사들이 잘 포진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뭐 국격 뭐라고 볼까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명성, 이미지를 다 포함해서 이 밸류에이션상 우리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외국의 뭐 프루덴셜이나 맥쿼리나 이렇게 JP 모간에서 근무했는데 네네. 해외 나가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들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낮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걸 보면 네.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정치 얘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를 보면 우리가 답답하죠. 네네. 근데 기업 사회들을 보면 대한민국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머징 중에 어디를 사냐 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안 살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머징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 전 세계 10위 가까이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머징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내년에 JP 모간에서 보는 뭐 JP 모간과 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JP 모간에서 보는 뭐 12개월 포워드 12배 정도, 12배 정도는 네.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실적으로 저희가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세계 전체 평균적인 밸류에이션보다 낮게 평가되는데 네네. 저희가 과거에는 세계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평가됐던 시절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리레이팅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좀 오버밸류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쨌든 JP 모건에서도 그 셀트리온 소위 헬스케어 제약 네. 같은 것들 좀 비싸다. 네. 이렇게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이거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네네. 그냥 제가 그냥 이 시장에 참여하는 네네. 뭐 그 한 사람으로서 네. 얘기한다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모습을 보면 좀 과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가면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은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은 뭐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밸류에이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항체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뭐 엄청 올랐잖아요. 네네. 거의 뭐 단기적으로 50%에서 한 7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 항체 치료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상업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지금 항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수십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상업성이 굉장히 낮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릴라이릴리인가요? 뭐 네네.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제약회사의 주가를 보더라도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 시장의 과열하고 맞물려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되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1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1년 전에 49,500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1년 아니더라도 7만 원이라고 치죠, 중간에.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리 공매도를 늦게 친 3월 달에 뭐 공매도를 했던 5월 달에 했던 사실은 한 100% 정도 손실을 내고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단장님이 이 롱숏 플레이어다. 롱숏 플레이어도 하셨습니까? 롱 플레이만 하셨습니까? 저는 뭐 롱숏은 안 해봤습니다. 네네. 그럼 롱숏 플레이어다라고 하신다면 네.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물린 사람이요? 회사 사표 내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100% 글쎄 지금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들이 지금 근데 260만 주가 불려 제 있잖아요. 생각에는 예. 아마 국내는 지금 공매도도 안 되고 네네. 롱숏 펀드들도 대부분 죽었을 거기 네네. 때문에 그 공매도 물량이라는 게 아마 해외 거가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그 약간 부정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액이 사실은 가장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18조 5천억.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예탁금과 비교해서는 또 비율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장이 내년에 3,200 간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죠.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3,200이라 그래봐야 네. 지금부터 따지면은 뭐 한 15%?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별로 룸이 없지 네. 많은 게 아니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네.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확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열돼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막 영끌해서 막 급하게 들어올 장은 아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트리플 위칭 데이잖아요. 선물 옵션, 뭐 네네.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다 만기가 네네. 되니까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아마 글쎄요. 미국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시장이 기대할 만한 얘기들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들도 이제 부클로징하는 시기가 오고 그래서 그렇게 막 서두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도 4천만 도스의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고 오늘은 아닐지언정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웬만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백신들 맞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이제 뭐 부작용도 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주시장에는 조금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백신이 물론 이제 영국에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네. 아마 선진국이 백신을 어쨌든 전 인구의 한 60% 정도가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일 것 같고 네. 저희는 아직 백신 확보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빨라야 내년 한 4, 5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그렇게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너무 막 장밋빛으로 네. 당장 생각하는 거는 꼭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한번 네, 여쭤보고 싶은데 마이크론 팹 11 대만에서 이제 정전 사태가 났고 뭐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뭐 디램 그 스포 프라이스가 네. 현물가가 갑자기 뭐 내려가다가 요즘에는 뭐 살짝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심리적인 게 크구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우리 그 단장님 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차화정 그때 네.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뭐 그 기아차가 뭐 10배 이상 간 적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차화전 뭐 이래가지고 네. 예,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전기 시대가 온다. 네, 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은 이 어떻게 이 논리,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방향과 네. 맞물려서 어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 지금 반도체를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주가는 주가에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여주는 강한 모멘텀이 있으면 그거는 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이니까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맞을 것 네네네.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재고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보면 이제 서버 쪽에서 네. 디램 수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는 조정이 돼가고 서버 쪽에서 디램 수요는 늘어나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스팟 가격도 계속 떨어지다가 네.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네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그 동안에 이제 컨트랙 프라이스의 영향이 클 테니까 네네. 아마 실적은 뭐 기대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내년도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전자, 그 다음에 뭐 화학,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이런 네네. 걸 좋게 보는 거는 네.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차화정 시대는 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공조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글로벌 공조가 있고 특히 중국이 그때 후진타오 정부 때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과감한 재정 부양을 할 때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묻어서 네네. 차화정 해갖고 약간 버블이 있었고 네네. 결국 뒤끝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소위 얘기한 증권사 랩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자문사들이 나와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네. 그리고 1년 뒤에는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이렇게 버블은 아닐 것 같고요. 전반적인 스테디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그런 걸 좋게 보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창훈 자금운용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 자문사 레브 카운트 네. 할 때 그 유명했던 자문사 이름도 기억납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간 잊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좀 운용사를 좀 골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를 드신다면. 오늘 지금까지 장호전 공매연금 자금운용 단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